주식을 시작하신다면 이 지표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지표 하나로 대박날 주식, 폭망할 주식을 걸러낼 수 있죠. 대박날 주식들은 대개 이 수치가 높습니다. 여기 애플, 구글, 코스코 이 세 개의 주식처럼요. 반대로 이 회사들은 이 수치가 굉장히 낮죠. 당연히 주식 수익률도 안 좋습니다. 이 수치는 바로 ROIC, 투자 자본 수익률입니다. ROIC는 말 그대로 그 기업이 주어진 자본금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 퍼센트로 알려준 지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장주들,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주식들은 모두 ROIC가 높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기업들에는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 수치가 높고 주식도 잘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ROIC가 정확히 뭔지, 왜 주식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ROIC가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ROIC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ROIC는 영어로 Return on Invested Capital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한 자본금 대비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걸 퍼센트 수치로 나타내는데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수익 나누기 투자 자본이죠. 이 공식에도 약간 다른 버전들이 몇 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을 제가 지난 주식 가치 평가 영상에서 다뤘듯이 주주 수익이라는 수치를 씁니다. 기업이 번 돈 중에서 주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죠. 왜 이 주주 수익을 쓰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깊게 다뤘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에 영상 있으니까 다 끝나거나 지금 영상을 멈추고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어쨌든 공식의 분모에는 주주 수익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투자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 투자 자본은 두 가지의 합산입니다. 바로 장기 부채와 자본, long-term debt과 equity인 거죠. 이 두 가지가 투자 자본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던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초기 자본금을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채, 바로 빚을 지는 거고 두 번째가 자기 자본, 즉 주식을 팔아서 투자자들에게 자본금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얻어낸 투자 자본으로 얼만큼의 수익을 내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투자 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 자본 수익률은 빚을 지건 주식을 팔건 회사가 어떤 자금을 받았을 때 그 자금을 활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주식 좀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마 ROE, Return on Equity라는 지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대신 이거는 빚을 빼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럼 이 ROE랑 ROIC랑 도대체 다른 점이 뭐냐? 일단 ROE는 빚, 부채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에퀴리라는 거는 결국 이 기업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남은 잉여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잉여금을 재투자했을 때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ROE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이럴 수가 있어요. 기업이 수익을 높이고 싶어서 평소보다 빚을 많이 져서 그 자본금으로 투자와 생산량을 늘려서 수익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늘어난 수익은 자기 자본을 써서 늘린 게 아니고 빚을 써서 늘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치킨집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그동안 해와서 보유해둔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그 자본금을 쓰지 않고 빚을 새로 1,000만 원을 내서 새로운 튀김기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새로운 튀김기는 치킨을 좀 더 빨리 튀길 수 있어서 치킨집의 수익을 늘려줍니다. 그럼 튀김기를 사고 난 후에 치킨집의 한 달 수익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한 달 수익 300만원 나누기 원래 보유해둔 자본금 1000만원이니까 30%겠죠. 하지만 ROIC, 투자 자본 수익률은 300만원 나누기 자본금 1000만원에다가 빚 10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이니까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ROE는 부채를 많이 지면 질수록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이 ROE가 조금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ROIC는 그렇지 않아요. 부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ROE가 쓸모가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는 ROE와 ROIC 이 두 개를 함께 보는 거죠. 부채가 적고 재정 상태가 건강한 회사들은 둘이 비슷합니다. 투자 자본과 자기 자본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ROIC의 좋은 점은 결국 이 기업이 빚이던 자본금이던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을 퍼센트로 보여주니까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트렌드 분석도 할 수 있고 매출 규모가 아예 다른 회사들과도 퍼센트니까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럼 이 ROIC가 주식 투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결국 이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이 회사한테 주는 건데 당연히 그 돈으로 얼만큼의 수익을 내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은 기업, ROIC가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주식으로 돈 벌기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이 그 회사에 매기는 가치가 올라가거나 ROIC가 높은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수익이 올라가냐? 똑같은 돈이 주어져도 ROIC가 높은 회사는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친구들 보면 추석이나 이럴 때 같은 용돈을 받아와도 일주일 만에 PC방이나 현질에 다 태워버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이 돈을 되게 의미있게 효율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죠. 뭐 저축을 한다던가 책을 사 읽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던가 이게 ROIC가 높은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회사들은 해가 지날수록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적립되는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마치 부가 복리로 축적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ROIC가 높으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장이 매기는 가치. 이건 왜 올라가냐? 주식시장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훌륭한 기업, 돈을 잘 벌어다줄 주식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회사보다는 자연스레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겠죠. 경제 시간에 배웠죠. 기본 시장 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올라간다. 이런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수요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그 회사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가치 평가를 할 때 PER이라는 지표를 많이 쓰잖아요. 이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이 PER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수익에도 기업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ROIC가 높으면 먼저 첫 번째, earnings, 수익도 올라가는데 PER,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가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애플, 구글, 코스코의 지난 20년간 ROIC 트렌드를 한번 보죠.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보면 ROIC가 최소 10%, 애플이나 구글은 꾸준히 20%를 넘겨왔습니다. 코스코도 원래는 10%대였다가 최근에 거의 20%대까지 올라왔죠. 사실 마트 사업이 마진이 많이 안 남는 사업인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견줄만한 ROIC가 나온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 20년 동안 꾸준히 20% 수익률을 뽑아줄 수 있는 펀드가 어디 있나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찾았다면 일단 이 영상 보고 있지도 않을 거고 만약 있다 해도 100% 사기일 겁니다. 그만큼 돈을 매년 20% 불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은 20년간 꾸준히 해온 겁니다. 이 기업들 주가 차트를 봐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이 ROIC를 당연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가 투자해서 대박난 주식들도 대개 ROIC가 높습니다. 코카콜라도 보면 꾸준히 10%에서 20%대였죠. 아까 보여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버핏이 투자했다가 실패한 기업들 중에서 항공사 주식,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를 보면 ROIC가 10%를 넘겼던 때가 잠깐 있긴 했는데 대부분 보면 굉장히 낮죠. 마이너스까지도 많이 갔습니다. 뭐 사실 2020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했죠. 버핏도 이때 항공사 주식들을 싹 다 정리했었는데 항공사는 워낙 가격 경쟁이 심하고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이 ROIC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사면 돈을 벌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ROIC가 높으면 주가가 오른다. 뭐 음식점에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찾아내는데 이제 그 ROIC가 높은 기업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ROIC가 왜 높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 투자 자본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대개 그 회사의 경쟁력, 어떤 경제적 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제적 혜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뭐 구글이나 아마존은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매일 쏟아지니까 주기적으로 회사에 투자를 많이 안 해도 적은 자본 비용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죠. 아니면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찬양하는 브랜드로 가격을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익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 회사는 뭘 잘하는지,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사업 모델일 수도 있고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돈을 쉽게 버는 사업 모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분석했을 때 뭔가 이런 경제적 혜자를 찾은 것 같다. 그럼 그때 그 기업의 ROIC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10%의 ROIC는 넘기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ROIC는 어떻게 찾아보냐? 많은 주식 사이트에서 이 지표를 알려줍니다. 제가 미국 주식 사이트 추천 영상에서 알려드린 stockgrow.com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볼게요. 여기 많은 지표들 중에서 ROIC가 있죠. 보면 비슷한 지표인 ROE와 ROA도 같이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ROE와 ROIC를 같이 보면 좋다고 했죠. 제가 검색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빚이 거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ROE와 ROIC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 지표를 볼 때는 꼭 지난 몇 년간의 트렌드를 확인해주세요. 이 ROIC가 꾸준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르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ROIC 지표를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아요. 다른 경쟁사들보다 높다는 건 결국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니까 이 회사에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ROIC를 볼 줄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는 확 달라질 겁니다. 근데 물론 이 ROIC 계산하는 방법이 사이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세전 영업이익을 쓰는 데도 있고 세후 영업이익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투자 자본도 장기 부채만 포함하냐? 단기 부채도 포함하냐 이게 살짝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내가 직접 ROIC를 계산해보고 싶다 그럼 아까 제가 알려드린 적정주가 계산 방법을 다룬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잘 되는 주식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 ROIC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ROIC가 낮으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이고 높으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대체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는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실 때 뭔가 이 기업은 경제적 혜자가 있어 보이고 수익성이 좋아 보인다. 그럼 그 기업의 ROIC를 확인해보는 것도 리서치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순히 이 지표만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되지만 이걸 활용해서 투자하면 안 될 기업들을 걸러내는데도 훨씬 용이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참 이런 지식들을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진작에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성공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이런 걸 잘 알려주는 데가 많이 없었습니다. 주식은 항상 정보의 양은 넘쳐나는데 질 좋은 정보를 찾기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무 정보나 무턱 믿지 마시고 좋은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투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